요즘 뉴스만 켜면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미국 달러의 미래에 대한 건데요. 이제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는 경고성 기사가 쏟아지는가 하면 아니다, 달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의 실카레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달러의 패권이 끝나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지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붕괴가 코앞이라는 주장부터 아직 끄떡없다는 주장까지 정말 팽팽하죠? 이 거대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이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과도한 특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달러를 기축통화, 그러니까 국제거래의 기본 화폐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이 독점적으로 누리는 엄청난 혜택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주 싼 이자로 달러를 찍어서 빌려올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막강한 금융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거죠. 그럼 달러가 어떻게 지금의 왕좌에 오르게 됐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생기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은 폐허가 되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바로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이었죠. 이때 전 세계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면서 달러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기축통화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막강한 지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달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놀랍게도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 자신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해에 가까운 위협들이 달러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들입니다. 보편 관세나 상호 관세 같은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정책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동맹국이든 경쟁국이든 할 것 없이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안정성이 생명인 기축통화의 신뢰에 스스로 흠집을 낸 셈이죠.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 100일간 S&P 500 지수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보세요. 한 분석에 따르면 만약 과거와 같은 급진적인 무역 정책이 다시 등장할 경우 새 행정부 출범 초기 100일 만에 지수가 무려 7.9%나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될 정도입니다. 정책 하나가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당시 상황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시장을 지배한 핵심 단어는 불확실성이었고 행정부의 불명확한 소통은 투자자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 한 문장이 당시의 혼란과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여기에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37조 달러. 네, 37조 달러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규모의 미국 국가 부채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빚더미는 달러의 장기적인 가치와 안정성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규모 감세까지 추진된다면 달러에 대한 신뢰는 더 흔들릴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지난 수십 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마저도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하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안에서부터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밖에서는 이 틈을 놓치지 않으려는 새로운 도전자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가 만들어내는 외부의 위협들이죠. 그 선두에 있는 건 단연 중국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중국을 값싼 물건이나 만드는 세계의 공장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기차, 5G, 인공지능, 로봇 같은 첨단 산업에서 이미 중국은 세계적인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중국의 BYD가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지른다거나 딥시크 같은 중국산 AI 챗봇이 기술적으로 큰 충격을 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경제 지형의 변화 속에서 등장한 거대한 흐름이 바로 탈달러화입니다. 말 그대로 달러에서 벗어나자는 움직임이죠.
특히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역 결제나 외환 보유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2001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진 돈의 73%가 달러였습니다. 거의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58%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20여 년 만에 15%포인트나 줄어든 건데요. 그 빈자리를 다른 통화나 금 같은 자산들이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탈달러화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다들 왜 이렇게 달러에서 도망치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이 달러를 무기처럼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동결시킨 것처럼 달러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걸 본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언젠가 당할 수 있겠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거죠. 여기에 각자 통화 독립을 이루려는 욕구, 지역별 무역 블록의 성장 같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탈달러화 흐름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안전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금이나 암호화폐 같은 대안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의 강자, 금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할 때마다 사람들은 금을 찾았고 지금도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내리는 이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아직은 전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떠받칠 기둥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와, 달러 정말 큰일 났네. 안에서는 스스로 무너지고 밖에서는 도전자들이 밀려오고 완전 끝난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왜 달러의 종말은 허구라고 단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달러가 여전히 왕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죠. 달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보시다시피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유로는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위안화는 투명성도 부족하고 정부 통제도 너무 심하죠. 둘째, 미국의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전 세계 누구든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거액의 돈을 굴릴 수 있는 시장은 미국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강력한데요.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이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통화로 바꾸는 건 어마어마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시장 규모, 투명성, 자본 통제 여부, 그리고 글로벌 신뢰도. 이런 핵심 항목들에서 다른 통화들이 아직 달러의 상대가 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게 명확히 보입니다. 특히 위안화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달러의 힘이 약해지는 건 유로나 위안화가 너무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로 미국 스스로가 그 힘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외부의 강한 도전자에게 패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낸 상처 때문에 서서히 그 위상이 침식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달러의 시대가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한 명의 절대 강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세상에서 여러 강대국들이 서로 견제하며 힘을 겨루는 그런 다극화된 금융세계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